눈 그치고 기온 올라가고 눈이 좀 녹으니까 도로를 좀 달릴만 하네요. 또 며칠 전에 눈이 와서 결국에 또 일을 못했는데, 차라리 비가 오더라도 비옷을 입고 배달을 하면 미끄럽긴 해도 눈보단 덜 미끄러워서 일을 하게 되는데, 이 눈은 이 미끄러운 거에 대해서 대처가 안 돼요. 그러니까 바로바로 제설되는 게 아니라 일반 쿠팡은 고지대를 갔다가 와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, 그럴 때 눈이 와버리니까 그쪽에는 열선이 바닥에 깔려 있긴 해도 그 눈이 잘 안 녹더라고요. 그리고 제설도 잘 안 돼 있고, 큰 도로들은 바로바로 제설이 돼서 눈이 어느 정도 치워지는데,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약이에요. 눈 오면 결국 일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차라리 눈보다는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, 수수료는 계속 올려주고 미션도 계속 줬는데 결국에 하지도 못하고, 미션은 당연히 성공 못하고 또 하루를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그 바람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늘었는데, 그래도 걱정은 되죠. 계속 하루하루 벌어야 될 제 목표량이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.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급해진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. 좀 평소와 달리 좀 더 빨리 달린다거나 하게 되는데, 하루 쉬었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은 먹는데,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또 탈 때가 있고, 예전에는 눈이 와도 그냥 탔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 오는 날 타기가 겁이 나더라고요. 나와봐서 눈이 좀 미끄럽다 싶으면 들어가게 되는데, 누가 들으면 7, 80 됐는 노인처럼 들을지 모르지만, 확실히 이 오토바이가 넘어질 때 내가 컨트롤하는 그 힘이 예전 같지 않아요. 넘어져도 옛날보다 더 아픈 것 같고 쑤시는데도 더 많은 것 같고, 그러다 보니까 눈 오면 겁이 나고 일을 안 하게 되네요.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. 마음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못 먹겠더라고요. 오늘도 일을 하기 좋은 날씨긴 해요. 춥지 않고 미세먼지가 좀 많네요. 이 계절에 날씨가 풀리면 미세먼지가 심하고, 추우면 날씨는 좋은데 몸이 추워서 힘들고, 눈이 오면 미끄럽고, 비 오면 젖어서 싫고, 하여튼 이 일이 다 불리한 조건으로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해야죠. 안전하게 오늘도 배달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눈이 오고 미끄러워서 집에서 쉬게 되면 아이들과 좀 놀아주고, 그 꽂혀있는 책들 중에서 제가 보고 싶었던 책들이 눈에 들어오는데, 그 책을 읽는데 책을 꺼내 들고 읽다가도 다른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. 잡생각이 드는 거죠. 책에 빨려 들어야 되는데 이 고금리 쩐의 전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하는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읽긴 읽어도 뭘 읽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,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. 요즘 시대에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 건 다 맞는데, 월급으로만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니니까 투자도 하고 해야 되는데, 일단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일단 비테크라고 빚이 일단 없는 게 재테크죠. 일단 빚을 하나라도 갚는 게 우선인 거죠. 그게 재테크예요, 지금은. 그러다 보니 한 달 내야 되는 그 고정 지출 비용들이 있고,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눈이 와서 줄어드니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죠. 물론 내가 덜 쓰면 되는데, 이게 덜 쓴다고 해서 나가야 될 돈들이 안 나가는 게 아니고, 눈 오는 게 낭만적이고 좋고 해야 되는데, 이제 눈이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, 그래도 아이들은 좋아하더라고요. 눈이 오니까 역시 동심이 좋아. 저도 그 나이 때는 그냥 눈 오면 신나서 뛰어놀고 했었던 그런 동심이 있었는데,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동심을 돈 때문에 파괴시키고 싶진 않더라고요. 솔직히 어쩔 때는 힘들긴 하죠. 아이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, 돈이란 걸 내가 스스로 그렇게 파고드는 상황을 만든 거니까 누구한테 알아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. 예전에 조사를 했었는데, 직장인들에게 자기의 상사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왔었는데,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었던 얘기들이 저 복권에 당첨됐습니다, 안녕히 계세요 라는 그 답변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. 아니 이게 또 한동안 잠잠하다니만 구리를 못 보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네요. 지금 벌써 세 콜치 알람이 울리는데, 아천 아이씨가 어디야? 아천 아이씨가 구리
야, 지금 여기서 구리 시민공원을 어떻게 가라고 이걸 코를 띄워주는 건지 모르겠어요. 한참 이러지 않았었는데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네요, 이 쿠팡이. 아무튼 직장인들이 그런 대답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하는데, 뭐 직장이라는 게 저도 직장 생활할 때는 빨리 직장에 가고 싶다, 가서 빨리 일하고 싶다,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낸 이 자본가가 내 시간을 샀으니까 얼른 빨리 가서 난 일을 하고 싶다,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적이 없죠. 돈벌이로 회사를 나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. 없는 게 당연한 거죠.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, 난 회사에 너무 가고 싶어, 빨리 가야겠다,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. 그 사람이 그 회사 일을 위해서 사고를 언젠간 칠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되는데, 그렇게 다니기 싫고 한 그런 직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게, 그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돈에서 찾는 거죠. 방법을 돈에서밖에 찾을 수 없다 생각을 하니까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녕히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, 저도 솔직히 우리 아이들 엄마랑 아이들에게, 야, 아빠 복권에 당첨됐다,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사고 다 해라,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. 지금 어찌됐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 자체가 돈을 행복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. MBC에서 7년의 격차를 두고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, 처음에 물었을 때 당신의 행복을 좌우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, 그 기간을 7년을 간격을 두고 물어본 거죠. 그래서 첫 번째는 그때는 건강이 36% 정도 됐었고, 가족이 한 34% 정도 됐고, 그 다음이 돈이었었는데, 그 7년 후에 다시 이 질문을 같은 사람들에게 했을 때 건강은 그대로 30%대를 유지를 했는데 가족과 돈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. 가족이 이제 3위로 넘어갔고 돈이 2위로 와서 행복의 조건에 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만큼 이제 행복의 조건이 돈이 가족보다는 우선시 되는구나라는 그런 현실이, 모르겠어요.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돈이 있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건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. 예전에 어떤 대학교에서도 그런 조사를 했지만, 부모님이 뭘 남겨줬으면 좋겠냐라는 그런 조사를 했을 때도 진짜 이 씁쓸한 얘기지만, 모두 있고 모두 있는데 돈도 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냥 돈밖에 없다, 부모가 나한테 줬으면 좋겠는 건 돈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과가 거의 56%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정말 씁쓸한 얘기인데, 부모님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다 있는데 돈만 없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. 근데 자식이 나는 물려받고 싶은 게 아빠한테 재능이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돈만 있어요 라고 하면 참 씁쓸할 것 같아요. 저도 뭐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또 한국 사람이 유독 세계적으로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런 면을 보여주는 조사도 있었는데요. 영국에서 23개국의 대상으로 24만 명 인구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, 자기 삶의 인생의 성공의 지표는 돈밖에 없냐고 물어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69%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 다음으로 뭐 일본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한데,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여유로움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나라 사람들은 거의 그 대답을 하는데 33% 정도, 30%대의 대답률인데, 우리나라는 69%로 성공의 증표는 돈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할 정도로 돈에 대한 생각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다르구나. 돈도 하나의 물질이고 물건인데 그것만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무엇보다도 공통의 관심사이면서, 뭐 정치 얘기를 하면 너는 야당이냐 여당이냐, 난 정치에 관심 없어, 이런 사람들도 꽤 많고요. 뭐 종교도 그렇고 조금은 누구나 오는 거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 하는 사람들도 많고, 뭐 성도 그렇고 성도 한번 빠지면 뭐 미친 듯 그러지만 그래도 그거에 아무런 성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.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은데 돈만큼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. 난 돈 싫어 이런 사람 못 본 것 같아요. 여태까지 살면서 난 돈 없어도 돼, 난 돈이 싫어 이런 사람 없었고, 저 또한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돈은 싫어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아요. 돈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있을 거면 좀 많았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지. 그리고 또 다른 것들처럼 많아지면 모든 욕망이 좀 끝이 나는데, 돈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난 돈 이만큼 있으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됐어
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저 또한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. 돈은 분명히 시스템이고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공개적인 것인데 매일같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관심 있어 하는 그런 큰 관심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속 시원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. 서로 이렇게 친한 사이여도 자기의 뭐 재산 상태라든가 자산 상태라든가 자기가 버는 월급이라든가 지금의 수입이라 이런 것들을 정말 친한 사이여도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사이가 없지요. 내가 친한 사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지갑을 함부로 열어보거나 그러면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. 아마도 이렇게 개방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화장실보다도 더 은밀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 게 돈인 것 같아요. 아침에 일어나서 네이버 뉴스라든가 구글 뉴스를 볼 때 정말 이 돈에 관련돼서 돈이 조금이라도 상관되지 않은 중요한 뉴스들을 골라서 본다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. 정치 문제도 그렇고 다 돈에 관련돼 있으니까 저도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와서 일을 하는 게 다 돈을 벌기 위한 일이고 또 돈이 삶에 있어서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벌어야 하고 있어야 할 것이 분명한데 정말 그 돈의 의미가 돈이 나의 삶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성인 군자도 아니고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도 아니지만 돈의 욕심 욕망을 쫓아서 살다 보면 내 삶을 돈이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돈의 노예는 되지 말자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. 지금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을 그렇게 대하기가. 근데 노력을 해야죠.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 어쩔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진지하게 돈에 대한 관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. 오늘도 쿠팡이 디콜은 참 잘 주네요. 최저 시급이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,000원짜리 콜들이 없네요. 작년까지만 해도 3,000원짜리 콜들이 꽤 들어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 3,500원 이상 단콜로 들어오고 있고 멀티콜도 6,000원대에서 콜을 주고 있네요. 거리는 또 말씀드리지만 좀 멀고요. 작년에 비해서 콜비는 좀 오른 것 같아요. 최저 시급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작년보다는 확실히 단콜비가 좋아요.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?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아무튼 그래도 더 못해진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진 느낌이어서 일할 때 기분은 작년보다 좋네요. 플러스 분들도 몇 번 만나 뵀는데 다 죽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.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닌데 픽업하러 가면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. 조리대기가 걸렸을 때 일반 쿠팡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떻게 하냐고 계속 걱정스러운 말씀으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. 멀리 다닐 텐데 어떻게 뛰냐고 하시면서 사무실로 들어오는 걸 추천한다고 그거에서 20만원 벌어서 어떻게 하냐고 아주 그냥 걱정을 하시더라고요. 그럼 그분들은 더 버신다는 얘기인데 한번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.